애가 샌님께서 올려주신 사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거형. 애가 3명인 올해 36살 시청자예요. 자 우선 박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래도 원래는 20년 뒤에 전부 중국말 쓰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분들 덕분에 그래도 21년 뒤에 쓰게 되는,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에 전역하고 그해 10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여행도 못 가고 일만 하고 있어요. 아유, 근데 그게 그 아버지의 삶이고 또 내 DNA가 뒤로 연결되는 거에 대한 강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충동을 전부 그 채워주는 그런 것 중 하나죠. 네, 그 DNA는 본능적으로 원래 영원 불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거를 까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묶어놔서 계속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는데도 텔로미어를 노화로 인해서 깎아가지고 DNA 구조가 파괴되게 만들어놨어요. 자연적으로. 왜 그랬냐면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DNA를 갖고 있는데 그게 영속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결국 다른 DNA와의 결합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더 적응을 잘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결혼하시면 알게 됩니다. 보거형 유튜브를 보면은 공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군대 갈 때는 공군에서 3대 특기만 피하면 참 편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헌병, 두 번째 시설대대, 세 번째 항공기 기체 정비. 특히나 항공기 기체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제 주특기였죠. 2008년 1월에 입대하여 2010년 3월 26개월 동안 비행단에서 생활하면서 만났던 패급 병사와 간부들에 대해 한번 써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친 병아리 A. 제가 상병달기 2달 전쯤 7기수 아래 7기수 아래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한 놈은 멀쩡한 놈, 한 놈은 문제의 미친 뺑아리 A. 무슨 질문을 하면 초점 없이 돌아가고는 눈, 대답을 안 하고 쭈뼛쭈뼛 계속 눈치만 보던, 하필이면 그놈이 저희 중대 저희 정비반에 오게 됐어요. A를 데리고서 비행기 정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데 열을 가르치면 3을 배우는 놈이었죠. 저를 따라 2주 정도 비행 정비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번 이글루에서 비행 지원을 준비하면서 신호를 주면 비행기 통로로 가서 깃발을 들어가지고 차량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글루에서 비행기가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기장님이 하시고 저는 그 A에게 가서 깃발 들어 올리고서 신호하고 있어, B 위치에 가서 라고 설명을 했죠. A 위치에는 저희 정비반 반장님 준이님께서 통제하고 계셨고, A 위치, 저는 가기가 애매했고 A가 달려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살짝 돌아서 B 위치로 가야 했지만 직진으로 옆도 앞도 안 보고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 비행기가 기장님과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출발하던 차였습니다. 자, 여기가 본인 위치고 A에서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데 A는 B에 가서 통제를 해야 되고 본인은 여기 있고, A에는 정비반 반장님 준이님께서 여기서 통제하고 있었대요. 이 비행기 나오는 걸. 근데 A가 비행기가 스로틀을 당겨서 속도를 내고 앞으로 가고 있는 차에 비행기 앞으로 달려들게 됐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엄청나게 꿀렁거렸고, 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가 붕 떴다가 내려앉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됐었죠. 그 때문에 비행기에 오류가 떴고 그날 비행기의 스케줄은 모두 취소가 됐고, 그날 군수 전대장 대령님까지 오셔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셨지만 그놈 어깨에 노란색 스마일 마크 견장을 보고 모두가 용서했죠. 그리고 저는 그 오류가 났던 부속을 2주에 걸쳐 수리를 했고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비행기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참고로 감독관 준이님께서 A랑 면담을 하셨는데 항공기 정비가 너무 싫다,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했지만 저희 진행관님께서는 저런 놈이 사무실에 있으면 난 때려치고 전역한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죽을 뻔했네요. 비행기에 깔릴 뻔했네. A가 왜 A가 A 쪽으로 뛰어가면서 비행기 앞으로 지나갔을까? 옆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 되지. 비행기가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서 앞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꼈나 보다. 에휴. 두 번째 이야기, 암살자 A. 제가 상병이 꺾였을 즈음 제 정비반에 제 위로 1명, 제 아래로 6명 있었습니다. 공군 특성상 주 5일 근무제였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마지막 항공기 점검을 마치면 정비반 막내들 2명이서
그 이글루를 돌면서 페이와 보루를 수거해서 페이는 버리고 보루는 주말에 다시 씻어서 말려놨죠. A와 후임 한 명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점호를 마치고 같은 중대 중사님이 당직사관으로 오셔가지고 12시까지 연등을 얻어내서 TV를 보다가 잠을 잤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당직부사관인 제 후임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뭐야? 하고 물으니 당직사령이 왔는데 저를 데려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직사령이 왜? 당직사관실에 가서 자초령을 들어보니 암살자 A 이놈이 연등이 끝난 새벽 2시에 자기 혼자 그 보루를 가지고 1층 화장실에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보루를 씻고 있던 겁니다. 왜? 왜 이걸 새벽 2시에 해? 차를 타고 비행단을 돌던 사령님은 불이 켜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혼자 보루를 씻고 있는 A를 데리고 2층 당직사관실로 올라왔고, 참고로 1층은 중대 건물, 2층은 생활관 건물이었죠. A놈이 당직사령에게 말하길 글쓴이가 새벽에 보루를 씻어놓으라고 해서 씻어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억울하다 못해 누가 이렇게 밤늦게 씻으라고 하겠냐면서 주말에 씻어두라는 건데 저놈이 오해를 한 거라고 했고, 당직사관님도 얘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럼 대대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사령님이 던져놓고 가셨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대대장님을 만나서 전 결백을 말했고, 그놈을 제외한 저희 정비반 전부가 저랑 같은 말을 했고 그놈만 말이 달랐습니다. 그놈이 저를 암살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이후 이놈은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후임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유령처럼 지냈죠. 정신이 이상한가? 왜 저러지? 세 번째 이야기, 돌아버린 중위진 소위란 얘기죠. 제가 전역이 2달쯤 남았을 때 2010년 1월 대대본부의 통제실장이라고 중위치인 소위가 하나 전입을 왔습니다. 그놈이 생긴 거는 멀쩡하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25살 형이었죠. 그 중위치인 놈, 온 기념으로 퇴근 후 부대 밖 식당에서 대대장, 행정계장, 각 중대장, 주임원사 이렇게 모여서 회식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대대장 소령 진으로 저희 중대장 하다가 진급해서 대대장으로 올라가 계셨고 나이가 40이 안 됐었죠. 그리고 주임원사님 군생활을 26년 48살이셨습니다. 부사관과 장교들이 그런듯 부대 내에서 서로 올려 말하고 밖에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럴 때는 반말을 좀 섞고 막 이럴 때였죠. 문제는 회식을 하고 다음날 이 중위 진놈이 어제 회식을 하면서 부사관인 주임원사가 장교인 자기에게 반말을 했다고 자기 기분 나빴다고 헌병대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대회장님을 찾아갔고, 대회장님은 아야 그냥 넘어가자, 나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가 신고를 하면 되겠냐 하면서 말렸지만 이 중위 진놈 정신이 나갔죠. 막무가내로 헌병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헌병대에서 조사가 나왔고 조사 결과 이 주임원사님은 경고 조치를 받았죠. 하반기에 준위로 진급하실 분이 기분이 참 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위진은 대대에서 벌인 A랑 같은 유령 취급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녁 4일 전에 영창을 보내려 했던 암살자 중위진. 저녁이 드디어 정확히 4일 남은 그날은 눈이 와서 비행 스케줄은 없고 비행단에 행사가 있다고 대대의 모든 병사가 차출해서 행사장의 자릿수를 채우라고 해가지고 저는 대대본부에 전화해서 후임에게 우리도 가야 돼? 라고 했더니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동기 8명이랑 한방에서 TV나 보면서 쳐누워서 놀고 있었죠. 그렇게 TV 보고 놀고 있는데 대대본부에 통화를 듣고 있던 이 중위 진놈 방문을 발칵 열고 들어와서는 니들 뭔데 행사장 안 갔어? 니들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보낼 거야? 어? 그렇게 알아. 그러고는 대대로 따라오라고 그러고서 저희 8명을 대대본부로 끌려가서 서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온 대대장님, 전 저희 중대장님이 뭐야 뭔 일이야? 얘네 왜 이렇게 서있어? 라고 하니까 중위진 놈, 행사를 안 가고 내무실에서 놀고 있어서 잡아다 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대대장님께서는 야 얘네들 26개월 동안 아침 6시에 못 돼서 출근하고 늦을 때는 저녁 12시까지 넘어서 그 비행 지원하고 힘들게 일한 애들인데 그 행사 따위 안 가는 게 뭐 어때? 다음 주면 전역하는데 그게 문제야? 하면서 성질 내셨고, 이 중위진 놈 거기에 지지 않고 그래도 처벌해야 될 건 해야 합니다. 대장님은 야 내가 말년들은 행사 가지 말라고 대대본부 병사에게 지시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감싸주셨고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전 바로 회사를 다녔어요. 5개월쯤 지나서 여름에 철야 작업을 하고 아침 9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암살자 중위진 놈이 보이는 겁니다. 긴가민가 해서 차를 돌려서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놈이 여자친구랑 놀러 왔길래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전역 안 했냐 아직? 진급은 해겠냐 니가? 이러고 다시 차를 돌려서 퇴근을 했죠. 밤새 철야 피로가 싹 풀리는 한마디였어요. 이상입니다. 이 썰이 올라간다면 제 초반 파견 갔던 패급 병장이 13억짜리 수리비 병아리에게 넘겨서 개판 났던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공군도 쉽지 않네.
공부는 꿀만 받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얘기들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뭐 이렇게 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램 해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하늘을 지키고 있는 우리 공군 병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